자, 안녕하세요. 집합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2 동화 번역승.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2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사과의 제목을 보시면요, Delight in Art라고 되어 있죠. 예술에 있어서의 즐거움이란 얘기인데, 이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A Weekend with Rousseau라고 되어 있죠. 루소, 뭐 하는 사람이죠? 화가죠. 그렇죠. 여러분, 루소라고 하면은 문과 학생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스위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를 아마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이제 예체능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예체능을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그렇죠, 앙리 루소를 생각을 하실 테고, 일반 문과 학생들은 장자크 루소를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앙리 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죠. 그냥 쉽게 말하면 화가 얘기입니다. 이 화가가 뭔 그림 그렸고 어떤 스타일의 화풍을 가졌고 뭐 이런 종류의 예술을 펼쳤다라고 하는 이제 뭐 간단한 일종의 이제 뭐 전기문 같은 스타일의 지문인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죠. Weekend with Rousseau라고 돼 있는데 이제 루소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봅시다. 이 그림이 하나 있죠. 뭐 되게 유명한 그림이래요. 뭐 제가 뭐 미술에 이렇게 조예가 깊어가지고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Have you seen this painting before? 라고 되겠죠. 이 그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그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Have you seen this painting before? 이거 경험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이 그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This piece is entitled The Sleeping Gypsy라고 되겠죠. 자, this piece 하면 여기서의 piece는 여러분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작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piece라는 말하고 work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걸 한 단어로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때 뭐 a piece of work나 a piece of artwork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게 되겠죠. artwork라고 할 때는 요건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work나 piece는 이제 여러분 예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악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칭을 할 때 이제 work라고 하거나 piece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rtwork는 일반적으로 미술품에 보통 국한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hat is, 이게 뭐다? entitled 하면 이제 무슨 제목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뭐라고 제목이 붙여진 The Sleeping Gypsy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죠. entitle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예요. entitle A, B라고 하면 그냥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곳에 지금 수동태 형태로서 The Sleeping Gypsy는 지금 뭐로 남아있는 것이다. 원래 능동태 문장의 목적격 보어인 요 B의 역할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 A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B 플러스 PP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is entitled라고 해서 B 플러스 PP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it shows a woman in colorful clothing sleeping in the desert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보시는 단락에서는 이제 이 분사의 사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 좀 민감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꼭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고등학교 이제 이게 지금 2학년 교과서가 되겠죠. 2학년 학생들이면 이제 숨쉬듯이 알아야 되는 이제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사용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자, 먼저 이걸 봅시다. 자, it shows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제 그 페인팅을 얘기하라 그랬죠. 요 piece를 얘기하다 보면 되겠죠. 그 그림이 shows a woman 여자를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다? In colorful clothing이 되겠죠. in 해놓고 뒤쪽에 의복이 나오면은요. 의복이나 혹은 이제 색깔 이름이 나왔다 하면은 뭐다? 항상 무조건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woman in red라고 이렇게 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woman in red 하면 뭔 뜻일까요? 그렇죠?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제 뭐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colorful clothing이라고 해서 의복이 나왔게 되겠죠. 지금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in 플러스 의복 이름이든가 아니면 이제 의류에 관련된 명사라든가 이런 색깔에 관련된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런 색 옷을 아니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여자는 얘기죠? Sleeping in the desert라는 얘기 되겠죠. 즉 사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사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in colorful clothing도 워먼을 수식해 주는 것이고 sleeping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워먼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 이제 분사를 이제 명사 뒤쪽에 쓰면은 다시 말하면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명사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겠죠.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사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적인 성질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다? 이게 부사적인 성질인데 부사적 성질 얘는 수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이제 분사 구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어떤 파생돼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절을 어떤 품사절을 줄인 것이 되겠죠. 그렇죠? 부사절을 축약한 것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부사절을 줄였다라고 해서 이 분사 구문 이제 부사절을 이제 줄였다라고 해서 분사의 또 다른 이제 품사적 성질을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부사적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사절을 바꿔 놓은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여전히 부사절을 그냥 모양만 바꾼 것뿐이지 모양을 바꿨다고 해서 품사 성질이 아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품사적 성질에 따라서 이제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죠. 부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해당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것에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는 해당하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분사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정보 중 하나로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s a lion behind her. 되겠죠? 이제 뒤쪽에 이제 그렇죠. 여기 사자가 한 마리 있죠. 자, 근데 이 문장에 여러분 별표를 치십니다. 이 문장에서 이제 분사에 관련된 성질을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요. 자, 봅시다. 자, the lion not wanting to disturb her but curious about her presence looks on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은 문장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에 지금 콤마가 찍혀 있고 여기에도 지금 콤마가 찍혀 있고 여기에도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마침표를 찍은 문장이 하나가 쭉 있을 때 이게 단어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도록 하죠.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제 콤마로 이제 가로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삽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삽입구든 절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삽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삽입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원래 없었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었던 걸 그냥 나중에 삽입 끼워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침표가 찍혀 있는 이 하나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때는 이 삽입구와 삽입절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끼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장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콤마가 3개가 놓여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뭘로 잘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제일 잘 하셔야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품사의 역할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Not wanting to 라고 돼 있죠. Disturb her 라고 돼 있죠. 이 여자를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wanting 여러분 ing형이 이게 뭐 동명사든 분사든 간에 어쨌든 ing형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땐 바로 앞에다 not이나 never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준동사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부정사, 동명사, 이제 분사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반성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형용사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등위 접속사. 여러분 등위 접속사가 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 뭐가 되겠죠? 연결이요. 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등위 접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등위 접속사가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병렬 구조라는 겁니다.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 앞에가 단어면 뒤에도 단어가 돼야 되고 앞부분이 뭐 구였으면 뒤에도 구가 돼야 되고 앞부분이 절이면 뒤쪽도 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양 말고도
품사의 병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치와 병렬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쪽이 뭐 예를 들어서 명사면 뒤에도 명사여야 되고 앞쪽이 형용사면 뒤에도 형용사여야지 말이 돼요. 그렇죠.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curious라고 해가지고 뭐가 하나 뚝 등장해 있죠. 형용사가 등장을 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도 형용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wanting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형용사고 여기도 형용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형용사 이제 이 뒤에 건 너무나도 뻔한 얘기니까. 그럼 앞에 있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뭘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 want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ing로서 형용사 역할하는 건 뭐밖에 없죠? 그렇죠. 분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분사의 역할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형용사 지금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이걸 지금 무슨 얘기냐 이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부사적인 성질로서 분사구문으로 부사절이 추격된 건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때 여기서 지금 또 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병렬 구조라는 걸 활용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뒤에 형용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라이언을 수식을 해주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내용상으로도 잘 보세요. Curious about her presence가 되겠죠.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습니까? 때마침 그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용사가 얘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를 이제 방해하고 싶지 않다.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not wanting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 l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된 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not wanting to disturb her but curious about her presence 요거 두 개는 병렬 구조로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삽입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삽입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지금 looks on이라고 하는 look이라고 하는 look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lion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있으니까 여기 look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서 수까지 일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삽입구는 기본적으로 원래 문장에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는 그렇죠. 얘가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 얘를 빼놓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사자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 her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ooks on이라고 하는 건 뭐뭇을 그냥 지켜보다, 바라보다, 방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여자, 다시 말하면 사자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 되죠? 어떻게 하면서 보고 있다는 얘기 되겠죠. Not wanting to disturb her. 그 여자를 이제 괴롭히고 싶은 그 여자를 방해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뭐라는 얘기죠? Curious, 즉 궁금해하다는 얘기죠.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사자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사자를 수식하는 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고 그냥 아직 괴롭히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사자가 보고 있다. 아니 되겠죠. 그렇죠. 뭐뭐하는 뭐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종의 여러분 관계대명사절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그냥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것도 뭐라니 해야 되겠죠? 이것도 but 이것도 which is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원래는 여기 지금 being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문법적인 기능만 있고 이제 뭐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안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적으로 뒤쪽에서 다 수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여러분 뭐가 생략됐고 뭐가 생략됐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 꼭 의식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지금 여기 있는 ing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 안에서 이제 콤마 찍고 ing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분사구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콤마 찍고 ing가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절이 하나 있고
앞에 절이 있고 뒤쪽에 또 다른 종류 어떤 이제 분사를 이제 맨 앞에다 쓰고 분사를 맨 앞에다 쓰고 다른 말들이 쭉 이어질 때는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 연속 동작이라든지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 맞아요. 이건 그냥 예외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렇지만 이렇게 달랑 명사만 하나 있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 콤마콤마 찍힌 삽입구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분사는 형용사적인 성질하고 이 부사적인 성질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 여기는 지금 뭘 본 거다? 형용사적인 성질을 본 거예요. 부사적인 성질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봅시다. The gentle light of the moon illuminates the painting and brings about a sense of peace and harmony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이렇게 되죠. The gentle light, 이제 부드러운 이제 빛, 뭐의 빛이요? Of the moon, 이제 부드러운 달빛이 illuminate, 비추다라는 얘기 되겠죠. 비추고 있다, painting. 그래서 그 그림을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죠? 달빛이 비춘다라기보다는 그냥 달빛이 뭐라는 얘기죠? 그냥 빛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준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다음에 brings about, the gentle light of the moon이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brings about 한다는 얘기죠. illuminate하고 brings about. bring about이라는 말은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 되겠죠. 뭘 불러일으킨다? a sense of 하면 이제 어떤 감각,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a sense of peace and harmony가 되겠죠. 평화와 조화로운 감정을, 평화와 이제 조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뭐와 뭐 사이에요?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이겠죠. 이제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그런 평화로움과 이제 조화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둘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The Sleeping Gypsy is an oil painting completed in 1897 by Henry Russo, 1844-1910 이렇게 되죠. The Sleeping Gypsy는요, 오일 페인팅, 유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수채화가 있고 이제 워터 페인팅이 있고 이제 오일 페인팅이 있게 되겠죠. 오일 페인팅은 이제 보통 thinner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기름 물감이요. 그거 가지고 그린 거죠. 유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언제 이제 이 다시 말하면 오일 페인팅인데 어떤 오일 페인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ompleted in 1897, 1897년에 완성된 오일 페인팅이라는 얘기가 되죠. 누구에 의해서요? By Henry Russo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 불어식으로 읽을 때 이걸 앙리라고 읽게 되겠죠.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헨리라고 읽겠고요. 1844년부터 1910년까지 사셨던 앙리 루소라고 하는 이제 화가에 의해서 이제 1897년에 완성된 유화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다음번에 이거 이제 ridiculed라는 말을 좀 잘 보도록 하죠. 여기서요. 자, 얘도 어쨌든 분사지 않습니까? 뭐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도 어쨌든 분사니까 잘 보세요. 자, ridiculed by many critics during his lifetime, he eventually came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ic genius라고 되어 있죠. 자, ridicule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놀림을 받다, 조롱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By many critics, 많은 비평가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롱을 받았다. During his lifetime이 되겠죠. his lifetime이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비평가들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되겠죠? 뭐 while든 여러분 뭐 althoughd는 어떻게든 이어줘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 자체가 이 뒤에 게 주절이 되겠죠. 근데 이 뒤에 걸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결국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천재적인 예술가의 뭐 artistic genius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예술적인 천재라는 얘기죠. 예술적인 천재로서 뭐라는 얘기죠? came to be recognized 하면 뭐라는 얘기죠? 인식되었다라는 얘기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come to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be real recognized니까 이제 인정을 받다라는 얘기죠. 인식되다, 인정받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천재적인 예술적인 이제 이 천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음에도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천재적인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천재적인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장 앞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이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품사가 8가지 품사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부사가 문장 전체로 수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 되죠? 이 앞에 있는 말덩어리들은 여러분 뭐다? 무슨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부사적 성질의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분사로 쓰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부사절을 줄여놓은 이제 부사절을 이제 뭐 부사절의 동사를 이제 이 뭐가 되겠죠? 분사로 줄여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뭐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는 이제 분사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분사 구문화된 이제 부사적 이제 분사 구문화된 이제 부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품사의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다. 하나는 형용사의 기능으로서 명사, 이제 명사 수식이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고, 다른 하나로서는 뭐다? 부사적인 성질로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뭐다? 그렇죠. 이 부사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알아듣기 좀 어려우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은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부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 while이라는 말을 좀 써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상관없어요. 뭐뭐 했음에도 뭐뭐였지만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였지만인 while을 쓰시던, 아니면 여러분 제일 만만한 although를 쓰시던 상관없어요. although 뭐가 되죠? he was 하면 되겠죠. although he was ridiculed by many critics during his life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뭐란 얘기다? 그 살아생전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비평가들에게 이제 놀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뭐란 얘기죠? 그렇죠. 천재적인 예술가로서, 그렇죠. 이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 썬데이 페인터였대요. 썬데이 페인터라고 한 사람은 이제 보통 우리가 썬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표현 방식인데, 일요일은 노는 날이 되겠죠. 주중에는 여러분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요일 날에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걸 취미로 하는 사람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썬데이 페인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단락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루소 was born in town of 라벨. 그렇죠. 뭐 라벨이라고 하는 라발 이러거든요. 라발 in France's Loire Valley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대요. 그냥 라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프랑스의 이제 로이어라고 하는 이제 계곡에 있는 라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in 1868, he moved to Paris to support his widowed mother. 되겠죠. 자, after death of his father. 자, 1868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moved to 파리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support his widowed mother. widowed mother는 미망인이 된 이런 뜻이 되겠죠. 미망인이 된 어머니를, 그렇죠. 아버지 보통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미망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미망인이 된 어머니를 support는 여러분 지지하다, 후원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뜻도 있어요. 지지하다, 후원한다라는 얘기랑 부양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은 말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He got a job as a toll collector in 1871. 이 사람이 뭐 이제 직업을 잡았어요. toll collector, 통행세 징수원, 징수원.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통행료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이제 그 통행 요금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1871년에. 자, 그 다음 문장에 이제 별표를 치십니다. 또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자, it was at this time that he started to paint his spare time as a hobby 라고 되어 있죠. 자,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맞는데 이 사이에 아주 되게 독특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게 되죠. 갑자기 이제 at this time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가 하나 뚝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 that 구문이 어떤 스타일의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걸 그냥 at this time을 보고 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 문장에서 어떤 한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문장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데 어느 부분이죠? 자,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 구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걸 쓰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강조 구문의 해석은 무조건 어디서부터 하시느냐? 그렇죠. that 이하서부터 하는 겁니다.
다음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that이라는 말을 뭐다? 바로 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It was at this time that he started to painted in his spare time as a hobby. 그가 뭐라 얘기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In his spare time 하면 이제 남는 시간에 취미로서라는 얘기죠. 그가 다시 말하면 뭐라 얘기죠? 이제 남는 시간에 여가 활동 시 여가 시간에 취미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바로 at this time 이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어를 강조하든 목적어를 강조하든 뭘 강조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항상 that 다음 부분부터 해석을 하시고 that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는 말로 바꾼 다음에 이 강조되는 부분을 그냥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he never received formal training. 그죠? 어떤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he taught himself to paint by copying paintings in the art museums of Paris, or by sketching the city's botanical gardens and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라고 돼 있죠. 자, 앞에 있는 말은 그냥 똑같이 다시 쓴 거네요. He received 앞에 이런 거 나왔죠. Never received formal training. 아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He taught himself.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 즉 독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독학을 했다는 얘기나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아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Taught himself to paint. 그렇죠. teach A to 동사 원형하면은 A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가르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aught himself to paint가 되죠.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에게. 즉 그림을 독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재규용법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요. 재규용법은 별다른 게 아니라 주어하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주어와의 이제 뭐라니 주어와 대상이 똑같으면은 목적어하고 이제 이 목적어로 쓰여져 있는 이 제기대명사가 주어와 이제 이 같은 사물 같은 대상일 경우에 사용하는 걸 우리가 재규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경우밖에 없어요. 자, 뭐 함으로써 이제 독학을 했다? by copying paintings가 되죠. 그림을 베껴 그림으로써라는 얘기 되겠죠. 어째 여러분 그림 그리거나 여러분 뭐 예체능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모방입니다. 잘 돼 있는 거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란 얘기죠? 가장 좋은 공부예요. 사실상은요. 진짜 별거 없어요. 잘하는 애들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라냐 되겠죠? 그러면 저런 걸 따라 해야지만이 나도 잘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 하면은 나도 그만큼 하겠지 언젠가는. 그렇죠.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The copying paintings in the art museum 이제 art museums of Paris 이제 파리에 있는 이제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 미술관에 그리는 그림을 베끼거나 이제 그렇죠. by ing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죠? by sketching in the city's botanical garden 이제 시에 있는 식물원이나 아니면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스케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네요. 자 봅시다. 자, 루소 openly claimed that he had no teacher other than nature라고 되죠. 루소는 openly 공공연하게라는 얘기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that 이하라고. He had no teacher. 난 선생님이 없어. 뭐를 제외하고는요. other than nature. other than은 여러분 무엇을 제외하고라고 하는 의미 일종의 전치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복잡한데 설명하고자 하면요. 그냥 other than은 except라는 말하고 그냥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자연 이외에는 난 선생님이 없어 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자연을 그냥 그대로 모사하고 모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 다음 문장도 잘 보세요. Being a self-taught painter, Rousseau developed a highly personal style with the absence of correct proportions, flat perspective, and use of sharp, often unnatural colors.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장도 잘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ing 하나 찍혀 있고 콤마 하나 빵 찍혀 있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develop highly personal이라고 해서 이제 Rousseau developed라서 주어 동사 이제 기본적인 절의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주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소는요 발전시켰어요. highly 아주 매우 뭐라는 얘기가 되죠? 매우 개인적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지?
뭐든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이걸 화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미술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되게 뭐냐 이 아주 개인적인, 되게 뭐 매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매우 유니크한 스타일이 되겠죠. 되게 개인적인 스타일을 발전을 시켰대요. 뭐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키냐? An absence of 하면 뭐뭐가 없는 이라는 얘기 되겠죠. Correct proportion. 다시 말하면 이제 정확한 비율이 없이라는 얘기 되겠죠. 어떤 사물을 그릴 때 어떤 다시 말하면 뭐 정확한 비율이 있어야 되죠. 뭐 머리 조그맣고 뭐 몸뚱아리 커야 되는데 뭐 그 반대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정확한 비율이 없거나 아니면 flat perspective. 다시 말하면 평면적인 그 원근법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평면적인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perspective 하면 이제 원근법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the use of sharp and sharp often unnatural colors가 되겠죠. 자, sharp하고 이제 often 이제 부사니까 빼고요. unnatural 이건 다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이제 컬러라고 하는 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이제 형용사 두 개를 지금 뭐란 얘기다 콤마로 지금 이제 나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이 형용사 두 개까지는 여러분 콤마로 연결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sharp, often unnatural 아주 되게 날카롭고 뭐 혹은 강렬하고라고 해석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종종 unnatural 아주 되게 뭐 부자연스러운 색깔의 사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라는 얘기 되겠죠? 아주 개인적인 스타일을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스타일을 developed 개발했다, 발전시켰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로써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독학을 하는 이제 화가로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being a self-taught painter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이 루소 디벨롭드 어쩌고저쩌고 이 뒷부분의 주제를 수식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부사적으로 쓰인 거구나. 부사적으로 쓰였으니까 분사 구문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할 때만 형용사적인 성질로 쓰인 거고 지금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명사를 뺀 나머지 모두를 다 수식하고 있으면 뭐라냐 되죠? 그게 바로 부사적인 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때문일까요?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뭘 수식하기 때문이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뭐 하면 될까요? as he was 하면 되겠죠? as he was a self-taught painter가 되겠죠? 자, 독학을 하는 이제 화가로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His portrait and landscape often have a childlike, naive quality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제 초상화와 풍경화는요, 종종 have a childlike 되겠죠. childlike quality, childlike하고 naive도 역시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다시 이 quality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러한 특성을 지녔다는 얘기죠. naive라고 하는 말은 약간 아이들처럼 어리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나이브라는 말이 순수하다는 뜻보다는 약간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순수하다라고 할게요. So some of his painting looks like scenes out of dreams. 되겠죠. 그래서 그의 이제 이 뭐란 얘기냐? 작품들의 그림 중에 일부는요, looks like scenes가 되겠죠. 어떤 장면 같다. 어디에서 나온 어디로부터 나온 장면이다? dreams가 되겠죠. 즉 꿈에서 나온 장면 같다라는 얘기죠.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나 보죠. 자, in 1893, at the age of 49, Rousseau retired from his job as a toll collector and started to paint full time. 되겠죠. 1893년 즉 나이가 이제 at the age of 49니까 49세일 때라는 얘기죠. 루소는요 retired from his job 되겠죠. 즉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quit his job 이렇게 해도 되겠죠. as a toll collector 즉 통행료 징수원 일을 그만두고 started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retired 하고 started 했다. 병렬 구조가 되겠죠. to paint, started to paint full time. 그렇죠? 완전히 전업 화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냥 하루 종일 그림 그리려고 라는 얘기가 되겠죠. started to paint full time 되겠죠. 전적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기 위해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he became widely known by the nickname of Lee Donier, the customs officer 되겠죠. 세관징수원이라는 얘기겠죠. A reference to his old job. 그렇죠. 이제 다시 말하면 풀타임 이 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he became widely known.
그렇죠. 널리 알려졌어요. By the nickname이라는 얘기죠. 별명으로써요. Leadenauer라고 해서 이제 뭐냐 그 뭐다 the customs officer. 다시 말해 이게 톨 콜렉터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서 이제 뭐냐 세관원이라는 이름으로서 세관원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졌다는 얘기죠. A reference to his old job. 그의 옛날 이제 직업을 뜻하는 이라는 얘기죠. 이 뒤쪽은 그냥 여러분 이 부연 설명하고요. 부연 설명.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여러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오늘 옛날 직업을 가리키는 뭐다? 그 세관원이라는 별명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텐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 보신 것 중에서 이 사실상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제 익히 많이 눈으로 봐서 알고 계실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앞에 있었던 여기 not wanting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이고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그렇죠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죠. 항상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무조건 분사 구문이다라고만 달려드시면 안 돼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구분하고 가려서 보실 줄 알고 원래 모양으로 바꾸시던가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서는 지금 분사 구문이 2번이 나왔었고 지금 형용사적인 성질 1번 나왔었고 그리고 좀 오늘 여기서 봤었던 것 중에 또 뭐 있었죠? 강조 구문 있었었죠. 걔네들은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제 2학년이면 이런 애들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생겨먹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당연하게 매우 당연시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